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수급 경주 상당히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광명 우수급 6경주와 7경주는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졌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흐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6경주는 그나마 최원호하고 김홍기가 경상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 중심으로 전법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수급 7경주는 금일 편성 중 가장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노련한 양의진이라든지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최봉기가 복승의 중심으로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수급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매우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이라는 점, 특히 8경주하고 9경주는 김민배가 유리하지만 강진원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 9경주는 전경호가 박진철을 떨궈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우준도 기세가 좋고 김명석도 선행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0경주도 이태원의 시속감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전라권 선배 김병과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윤현준하고 최석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태원, 김배영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1경주도 작년 그랑프리 때 낙차 후 우수급까지 강급된 김동관이 과연 세계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영섭과 전법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김다빈이 내선 잡는다면 배당 가능성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급이 상당히 까다롭게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6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6경주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경주 흐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차은호가 경상권이죠. 김홍기하고 김경갑, 김병선이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강병석하고 이지훈은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가 협공까지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김용진은 혼자 싸워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김병선하고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김용진은 쉽지만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누굴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원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무리한 긴거리 나선다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하지만 김병선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김원호가 저측의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병선이 끝까지 버텨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원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강병석이 있을 것 같고 김홍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상권 선수라고 한다면 김홍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팀 선수들 지금 수승하고 대구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대구 선수들이 동계훈련 가게 되면 주로 김해 B팀 선수들과 박용범이 훈련하고 있는 김해 B팀 선수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협공이 펼쳐진다면 김원호, 김홍기가 나란히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선이 때리고 김원호 그 뒤를 김홍기가 막혀 나간다면 김병선은 조금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홍기와는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차은호와 김홍기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강병석도 후미껏 막혀나가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차은호가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홍기, 강병석과 묶어 나가시는 경상권 연합은 김홍기죠.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의외로 김홍기하고 김병선하고는 김해하고 부산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병선이 힘을 쓰고 김홍기가 몰고 갑니다. 후위를 강병석이 물고 가게 된다면 김원호는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김병선의 선행활이 나갈 수 있는 김홍기가 직선에서 추입발을 살려 나간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호하고 3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원호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김원기와 전법적인 연합이죠. 1-3이에요. 1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 이번 편성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일 편성도 가장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조준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번 파업의 집행부였었던 조준수,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준수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역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준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범기가 아무래도 주드럭매선 앞서 나가고 있죠. 최범기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의진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의진도 그야말로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양의진도 조금만 지나면 경주가 확실하게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광주팀 선수들 과거 동계훈련 창원에서 많이 했어요. 김해 쪽 선수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훈련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선수가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최범기가 힘을 씁니다. 양의진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양의진의 직선 취입발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의진이 죽쓰면서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배당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은 전략적 연합 쪽에, 3번하고 5번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양의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조준수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준수보다는 최봉기가 최송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산하고 김해요. 경상권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의진 오면 최송은 자리 양보하죠. 마크되면 쫓아갑니다. 양의진의 인지도예요. 인지도 때문에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입니다. 3호하고 3이 두 차권,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최범기예요. 최범기를 중심으로 조성우, 최성우, 양의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최범기가 타이밍만 잡으면 11초 단 중후반 정도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어요. 서로 싸우게 된다면 최범기가 호미점 어부들이 동반 우승 차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범기 중심으로 양의진이 아닌 최성우, 지역적인 연합가죠. 가능하죠. 파업의 집행부였습니다. 조준수가 막혀 나가는 5번하고 2번,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봉기 중심으로 최성우하고 조준수를 묶어 나가는 5번, 2번, 5번, 1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 3번, 5번 먼저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 편성은 가장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어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까다로워요. 김민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선배 권정국을 활용해 나가거나 김주석, 이명환을 활용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강진원이라는 노련한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배 입장에서도 강진원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가 힘쓸 수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젖히기 나서요. 이걸 강진원이 밀착 막혀 나가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강진원이 직선에서 차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배 중심으로 강진원과 묶어 나가시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2번,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민배 입장에서는 지역 선배입니다. 권정국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팀은 다릅니다. 하지만 팀 훈련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로에서 만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과거 또 세종에서 훈련했었던 권정국 1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죠. 1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가 서두르는 선수가 많은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주석이 힘을 써요. 이를 강진원이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평과 청평팀 팀은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팀이나 다름없는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김주석이 팀은 가평인데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영규하고 고병수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주석이 때려줍니다. 강진원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배, 강진원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강진원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2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6하고 2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입니다.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정경호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경호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의 뒤를 박진철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명석도 요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에 장우준까지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훈도 힘을 쓸 수가 있죠. 황영군도 주드로가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정경호가 충분히 저치기 탐이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치기 탐이 잡아 나간다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박진철과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경호가 가게 된다면 박진철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경호가 박진철을 뒤에다 붙인다면 아무래도 김명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명섭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 회차부터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3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면서 철저하게 박진철 견제에 나선다면 1번과 3번 동반 입상 1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하고 1번, 3번입니다. 1번과 2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노려본다면 장우준이 24기고 임경수가 24기예요. 김명섭이 24기입니다. 24기끼리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중에서도 장우진이 요즘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김명섭의 선행을 장우준이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출발 살려 나간다면 이번 편성 5번 중심으로 김명섭과 전략적인 연합이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3번, 5번하고 3번. 장우진이 가게 되면은 경남에서 개인 훈련하고 있죠. 김해 B팀 소속이었었던 박진철이 장우진의 뒤를 묶는 5번하고 2번에 동반 입상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 3하고 5위 경주권 5, 3하고 5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정경호가 활약에 나갈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후미는 박진철이 뒤를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컨디션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김명섭 마크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훈이 특별 승급기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빠르게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는 윤현준 최근 배당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최석윤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선배입니다. 김병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북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태훈, 김병은 광주 쪽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도로 훈련하는 곳은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태훈 입장에서는 윤현준 달고 때리는 작전보다는 최석윤 달고 때리는 작전보다는 김병 달고 후미권 견제 나서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도 요즘 죽을 쓰고 있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라권 선수들의 완승 쪽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5번이죠. 마크되면 김병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의 후비권 마크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윤현준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득점이 앞서 나가고 있고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태훈, 윤현준을 의식한 윤현준이 이태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2번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 2개 원주권 두 차권인데 전락권이죠. 김배영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마크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태훈이 김배영을 챙겨 나가려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현준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현준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석윤이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윤현준의 선행을 최석윤이 몰고 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점, 물론 뭐 기량만 놓고 본다면 윤현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윤현준이 힘을 쓰고 최석윤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선배가 추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석윤과 윤현준이에요.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손진철 3번과 4번 정도는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3위하고 3사하고 3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이태훈이 월등합니다. 김배영을 챙겨줄 수도 있어요.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관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 같습니다. 그랑프리 때 첫날 낙차사고 당했어요. 강급까지 이어졌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동관, 과연 3개월 만에 출전인데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믿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섭과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영섭도 강급 되자마자 계속해서 배당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선수입니다. 4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김영섭, 김동관 믿다가 김동관이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한다면 고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선수가 김다빈밖에 없어요. 김다빈의 시속감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관이 김영섭 챙겨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4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 5번 깔끔한 승부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다빈이 때려줘요. 김동관이 몰고 갑니다. 뭐 김동관도 솔직히 강급된 후 첫 경주인데 낙차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본인 살기 바쁩니다. 김다빈이 전주팀 선수들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를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동관이 낙차 출전인데 김영섭 또 김동관을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다빈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데 김동관, 김영섭이 아니라 전라권 선배 손동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동관, 김영섭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장경동이 김다빈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2번하고 6번, 2번하고 1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권, 경주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은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동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과 묶어 나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김다빈, 아직까지는 힘으로 우수해서 버텨낼 수 있는 기량은 아니에요. 잡히죠? 4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신 후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 레이싱 또는 경륜항 검색하시고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경주 분석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